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결혼 직전에 파혼했다가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동안 가끔씩 이 채널에 들어와 사연을 들었는데 제가 사연자가 되고 보니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속아서 결혼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내어 보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는데 예비 남편에게 감쪽같이 속는 바람에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그대로 속아서 결혼식까지 올렸더라면 인생을 망칠 뻔했는데 다행히도 받은 만큼 돌려주고 파혼까지 했네요.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그 어떤 죄보다 더 크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와 결혼까지 약속했던 전 남친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채 준비로 자격증을 따고 회사 시험 준비까지 하려니 도저히 그런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날 생각으로 취업에만 집중했네요. 이후 지원했던 회사 중 합격된 곳이 있어서 취업을 했고 몇 번의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예비 남편을 만나기 전 잠깐 교제했던 남친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칼같이 반씩 부담하는 데이트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났을 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또 영화까지 보고 나면 혼자 계산을 막 하더니 딱 절반의 금액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한쪽만 돈을 내면 안 되니까 정확히 반씩 나누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거면 차라리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했더니 그건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통장 명의는 누구로 할 것이며 혹시라도 나중에 헤어지면 돈을 나누기 힘들다고 하는데 만날수록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끝내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이유로는 평소처럼 데이트하고 돈 계산까지 하고 헤어졌는데요. 씻고 자려고 누웠더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계산이 잘못됐다며 돈을 더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정확히 870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좀 더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기가 막혀서 헤어지자고 하고 번호까지 차단해버렸네요. 한동안 남자 만나기 싫어서 연애는 안 하고 일만 하며 지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승진도 하고 좋았으나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하고 더 빨리 결혼한 친구들은 애까지 키우고 있었죠. 저희 집에서는 하나뿐인 딸이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하며 지내고 있으니 답답해 하셨어요. 엄마, 요즘은 다 30 넘어서 결혼해. 엄마도 알지. 그런데 네 친구들 지금 다 결혼했잖아. 민지나 수영이나 또 걔 누구냐? 경화는 이번에 딸도 낳았다며? 집에서는 정말 폭풍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아빠는 제 편이셨는데요. 여보, 때 되면 다 만나게 되어 있는데 보챈다고 해결돼요? 그래도 지금 나이가 벌써 30인데 만나는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그러죠. 아니 우리 딸 인물 좋지 학벌 좋지 좋은 회사도 다니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기다려 봅시다. 정 안 되면 나중에 선이라도 보면 되는 거고. 아빠가 제 편이긴 하셨으나 그래도 내심 빨리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길 바라시는 건 엄마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친구들의 소개팅 제안도 계속해서 거절했는데 집에서 잔소리가 점점 심해질 때쯤 받은 소개팅 제안을 듣고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대학 친구였는데 자기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괜찮은 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희야, 진짜 하는 거지? 그렇다니까. 근데 너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야? 나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걔가 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나온 거야. 지금 연구원이래. 그래? 근데 그렇게 괜찮은데
왜 아직 결혼을 안 했지? 여자친구도 없고. 우리도 그날 다 물어봤어. 그랬는데 일만 하느라고 바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빠르게 날 잡고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제 전남친인데 절 속인 걸 알았더라면 아예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선자까지 속였으니 제가 모를 수밖에 없었죠. 만나기 전 사진을 보긴 했는데 좀 끌리는 외모였어요. 상대방도 제 사진을 보고는 소개받고 싶다고 해서 드디어 서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밥도 먹었는데 얘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연구원이라고 저에게 소개를 했는데 의약품을 생산 개발하는 일을 한다고 했네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암튼 디테일하게 설명하길래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마음에 들었던 건 더치페이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첫 소개팅 때 전 남편이 밥을 샀는데 제가 커피를 샀습니다. 그런데 커피도 자꾸만 본인이 계산하겠다고 난리였어요. 맛있는 밥 먹었으니까 커피는 제가 살게요. 아니, 그래도 여자가 돈 쓰게 할 수는 없죠. 남자라고 데이트 비용 다 쓰는 것도 아니죠. 커피 얼마 안 하는데 제가 낼게요. 계산하려는데 서로 카드를 내미니까 종업원이 당황하기까지 했네요. 결국 제가 계산을 했는데 전 남편은 상당히 매너도 있고 제 옆에서 돈을 아끼지 않아 그 모습이 좋았어요. 저한테 돈을 많이 써서 좋다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좋더라고요. 서로 첫 만남이 좋았기에 저희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저는 받기만 하는 성격도 아니고 해서 만나면 차에 기름도 넣어주고 식당 예약을 해서 밥을 사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게 보여서인지 저 역시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어요. 저희는 정말 여느 커플처럼 잘 만났습니다. 나 오늘은 뚜벅인데 어쩌지? 차 안 가지고 출근했어?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처분했어. 갑자기? 이번에 차 바꾸려고 기다렸는데 팔고 났더니 대리점에서 좀 더 기다리라고 하네. 그랬구나. 그럼 내가 차 가지고 출근했으니까 이따가 자기 회사 근처로 갈게. 전 남친은 저를 만나는 동안 차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차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곧 차를 살 건데 그동안 뚜벅이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이 대치동이었는데 제가 집 앞까지 데리러 간다고 하면 꼭 도로가에 나와서 기다리곤 했네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저를 많이 배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하러 나와 있어? 내가 집 앞까지 가면 되는데. 자기 힘들잖아. 차로 가는 건데 뭐. 다음부턴 집에 있다가 내가 도착했다고 하면 그때 나와. 도로에서 기다리지 말고. 알았어. 자기 말대로 할게. 하지만 전 남친은 그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로에 나와 있거나 아예 약속 장소를 잡아서 그 앞에서 만나곤 했습니다. 근데 자기네 동네 핫바 오래된 집 있잖아. 핫바? 몰라? 거기 줄 서서 먹는다던데? 처음 들어보는데? 뭐야, 자기 대치동 토박이면서 왜 몰라? 전 남친은 대치동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유명하거나 맛집 이름을 대면 하나같이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 없으면 모를 수도 있긴 하지만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하니 그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도 정말 공부만 하고 회사, 집 이렇게만 생활했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네요. 저희는 1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부모님이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아시고는 전부터 계속 집에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몇 번 집에 데려갔습니다. 우리 경희가 어떤 사람을 만나나 너무 궁금했는데 키도 크고 인상도 좋고 그동안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경희가 뭐라고 했나요? 잘생기고 매너도 좋다고요. 경희가 좋게 얘기를 했네요. 경희가 좋게 얘기했네요. 내가 봐도 그런데요, 뭘.
저번에 우리 경이 아프다고 약까지 사들고 왔던 거 고마워요. 마침 몸살약도 다 먹고 없어서 사러 나가야지 했는데 그날 약 먹고 바로 나았어요. 다행이에요. 심하면 응급실 데려갈까 했는데 약 먹고 좋아졌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전 남친은 이날 이후로 저희 집에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드시라고 과일도 사오고 가끔 저희 엄마 드린다면서 꽃다발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까지 전 남친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부모님이 새벽 라운딩을 준비 중이셨는데 전 남친도 같이 간다며 아침 5시에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 피곤하겠어? 아직 차도 없는데 뭐 타고 왔어? 택시 타고 왔지. 그리고 하나도 안 피곤해. 얼른 가자. 거기다 전 남친이 골프도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나 아빠가 예뻐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운전도 직접 해주고 골프장 가서 카트 운전도 다 직접 하고요. 저도 확실히 전 남친이 있어서 더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나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 저희 집에서 결혼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전 남친이 집에 놀러 오면 항상 아빠는 둘이 결혼부터 하라고 하셨죠. 아빠, 나 아직 동진이네 인사도 못 가봤어. 아직도? 응. 내가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고 집에 가보자고 하면 갑자기 찾아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날 잡고 가자고 했더니 말로는 알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얘기가 없어. 전 남친은 제가 인사드리러 집에 가자고 하면 항상 일이 생겨서 그날은 안 된다고 했고 어차피 결혼하면 자주 갈 텐데 하고는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친한 친구들한테 하니 결혼 전에 뭐하러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결혼하면 자주 갈 텐데 싶어서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경희야, 이거 받아라. 이게 뭐야, 아빠? 차키네? 아빠 차 바꿨어? 네 차야. 내 차? 갑자기 무슨? 너 지금 차 오래 탔잖아. 바꿀 때도 됐고. 그래도 수입차는 좀 부담스러운데. 내가 차를 깨끗하게 타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 타라고 주는 거 아니야? 너희 둘이 결혼하면 어차피 차는 새로 사야 하잖아. 키 하나 동진이 줘. 지금 차 없이 다니느라 불편할 거 아니야. 어느 날 아빠는 차키를 주시며 새로 뽑았다고 하셨는데 전 남친하고 같이 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소식을 말해주고 싶어 전 남친하고 항상 만나던 곳으로 찾아가서는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나 지금 어디게? 어딘데? 여기 대치동 사거리. 뭐? 나 만나러 온 거야? 내가 집 앞으로 갈게. 그때 자기 집 어디라고 그랬지? 기다려,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내가 간다니까. 이날도 전 남친은 어김없이 제가 있는 쪽으로 나온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차는 뭐야? 너 타던 차는 어쩌고? 아빠가 뽑아주셨어. 우리 결혼하고 나면 사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차 없이 다니는 게 좀 그랬는지 같이 타라고 하시더라고. 난 원래 타던 차 있으니까 당분간 자기가 이 차 타고 다녀. 야, 너무 좋은 차인데?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잠깐만. 여보세요? 아버님, 접니다. 방금 경희가 차 끌고 왔는데 차 감사합니다. 네네. 조심해서 타겠습니다. 아빠가 뭘 하셔? 알겠다고 하시지. 그런데 이 차 엄청 비쌀 텐데. 아니야. 자기가 전에 타던 차 훨씬 비싸지. 차를 그렇게 자주 바꾸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내가 뭐 전 차종을 다 하나. 암튼 고마워. 저는 이날 전 남친에게 차키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키가 2개라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들만 불러서 전 남친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친구들하고 전 남친이 저 몰래 준비를 해뒀더라고요. 이 차로 어딜 가겠다는 거야? 우리가 좋은 곳 예약했어. 거기로 가자. 뭐야. 이 차도 내가 쓰려고 했는데 어딜 예약했다는 거야. 여기?
호텔이네? 우리 이 차는 호텔에서 편하게 놀자. 갑자기 호텔을 예약했다며 여기서 음식 시켜 먹고 놀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일단 알겠다고 하고는 올라갔는데 전 남친이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꽃으로 가득했는데 전 남친 쪽으로 갔더니 저한테 반지를 주었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일이라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나는데 그때 친구들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사진 찍어주고 다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네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경이랑 밖에서 식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찌나 싹싹하고 이쁘든지. 그러셨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다 하면서 배우는 거죠. 살림이야 요즘 누가 여자 혼자 하나요. 동진이랑 같이 하면 되는 거죠. 상견례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 남친은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어머님이 먼저 예단은 간소화하자고 하셨고 결혼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은 쓰지 말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기는 그러니 저희 집에서는 자꾸만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간혹 이런 자리에서 요구사항이 많아 싸우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전 남친 엄마는 계속해서 제가 복덩이라고 착하고 예쁘다고 하셨는데 거기다 예의도 바르다며 칭찬하기 바쁘셨습니다. 그건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남친이 저희 부모님께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만 해도 서로 잘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었어요. 차 안에 선물을 두고 와서 그거 가지러 간다며 잠깐 나가는데 급해서 화장실부터 들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전 남친 엄마와 여동생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빠 연기 진짜 잘한다. 엄마, 연기자 해도 되겠는데? 그치? 네 오빠가 원래 배우 하려고 했잖아. 인물도 훤하고. 그런데 이대로 진짜 결혼하는 거야? 못할 게 뭐야? 저 집 딸 하나인데 보니까 집도 해줄 것 같고. 그건 모르지. 그리고 하영 언니랑 오빠랑 진짜 끝난 거 맞아? 너 쓸데없이 그 이름 말하지 말라니까. 실수로 입 밖으로 나오면 어쩌려고. 걱정 마, 안 해. 암튼 오빠 땡 잡았네. 돈 많은 집 딸하고 결혼하고? 딱 봐도 하영이네랑 비교가 돼? 경이네 집이 훨씬 더 좋은데 걔랑 결혼하겠냐고. 암튼 네 오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시키는 대로 하고. 알았어? 얼른 가자. 저는 대화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리자 안에서 나왔는데 망치로 머리 한 대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전 남친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뭔가 저를 더 속이고 있는 게 분명했죠. 일단 상견례 자리로 돌아와 선물을 전해드리고는 집안끼리 얘기도 얼추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후식까지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경희야, 너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어? 아니야.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혹시 체한 거 아니야? 손 좀 줘봐. 손이 차네. 어머나. 경희야, 진짜 체한 거야? 약 좀 사올까? 괜찮다니까. 저도 모르게 전 남친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하고는 저와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출근을 했고 퇴근하고 전 남친을 만나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SNS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를 더 어이없게 만들었어요. 전 남친의 여자친구라며 할 얘기가 있으니 전화를 달라고 전화번호를 남겼더라고요. 저는 순간 뭐지 싶으면서도 상견례 날 들었던 그 여자의 존재가 혹시 이 사람인가 싶어 점심시간 때 밥도 안 먹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저한테 메시지 보내셨죠? 아, 맞아요.
그런데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데 만나는 건 어떠세요? 그러죠. 근데 제가 동진이 여자친구인 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하면 스토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동진 씨 SNS에 뒤져서 찾아낸 거예요. 마침 얼마 전에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딱 봐도 프로포즈 사진이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든 만나야겠다 싶어서 메시지를 보냈고요. 저는 심장이 마구 뛰어서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느라 힘들었습니다. 태어난 척 통화를 계속했고 약속 장소를 정한 뒤 퇴근 후 만나기로 했네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로 오겠다길래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지나서 한 여자분이 들어오더니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하고 바로 와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 결혼하는 건가요? 네, 지난주에 상견례 했어요. 그런데 동진이랑 무슨 관계예요? 전 여친인가요? 그래서 그랬구나. 주말에 저한테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어요. 뭐라고요? 그럼 그동안 양다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하고는 거의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랬어요. 바쁘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연락을 기다리곤 했는데 얼마 전에 헤어지자고 하니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더 놀라웠던 건 전 여친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쪽은 좋은 직장도 다니고 계시고 딱 봐도 집안이 좋아 보이는데 왜 동진 씨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빠네 빚도 많고 집도 월세라 택배 일하면서 겨우 갚아나가면서 살고 있는데 왜 결혼하려고 하냐고요. 누가 봐도 고생길 훤한데 그렇게 사랑하세요? 동진이가 택배 기사라고요? 아니에요. 연구원이에요. 연구원이요? 아니에요. 택배 기사 맞아요. 제가 연락 안 될 때면 일하는 동네 찾아가서 음료수도 사주고 그랬다고요. 진짜 바보 같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전 여친이 괜히 나타나서 이러는 건가 별별 생각을 다하며 아니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그동안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속았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오빠 군대 간 것도 다 기다렸어요. 제대하고 일 열심히 해서 돈 모으면 결혼도 하자고 해서 그 말 믿고 만나왔고요. 그 집에서 저도 잘 알 거예요. 제가 그 집 빚 갚는 거 조금 도와드리기도 했으니까요. 말도 안 돼. 그럼 오빠 회사로 한번 전화해봐요. 그런 직원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돈 요구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저 오빠한테 빚 갚으라고 한 돈은 제가 좋아서 준 거지만 그것 말고도 저한테 빌려간 돈이 7천만 원이나 있어요. 결혼할 생각으로 여태 기다렸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길래 돈이라도 내놔라 했죠. 그런데 못 준다고 하네요. 이제 전화도 안 받고요.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저보다 조건 좋은 여자 만난다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다 제 연락을 안 받아요. 그럼 고소라도 하지 왜 가만히 있어요? 제가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요. 고소 못했어요. 할 줄도 모르고 또 돈도 없고. 저는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그 전 여친이라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여친의 말대로라면 이해되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자기 집에 절대로 못 오게 해서 그게 참 이상했는데 집이 대치동도 아니었고 저에게 말한 아파트도 아니어서 보여주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남친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럴 때면 목에 사후증까지 걸고 회사 안에서 나왔기에 전혀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차도 여러 대였고 골프도 잘 쳤고요.
연애하면서 회사로 전화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니 저는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했죠. 며칠간 집에서도 저는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고 지냈어요. 진짜 전 남친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도요. 저를 많이 아껴주는 모습을 보셨기에 믿고 결혼시켜도 되겠다 하셨고, 거기다 집까지 해줄 생각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이대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서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는 전 남친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당 부서로 연결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잠시 기다려보라길래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원은 아예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혹시 다니다가 그만둔 건 아니냐고 했지만 애초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기분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믿고 싶었는데 정말 전 여친이 저에게 한 말이 다 사실이더라고요. 저와 전 남친은 하루에도 여러 번 연락하고 지내곤 했는데 이번 일로 제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했더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나 지금 자기네 집 앞인데 잠깐 나올래?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 나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9시인데 벌써 잔다고? 그래도 나 일부러 너 보려고 찾아왔는데 잠깐 내려와 봐. 저는 마지못해서 내려가서 전 남친을 만났습니다.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잘 거야. 할 얘기가 뭐야? 이거 받아. 자기가 좋아하는 피자. 그래. 잘 먹을게. 얼른 들어가 쉬어. 피곤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무슨 말? 아, 사랑해. 아니, 그런 말 말고 나한테 못한 말 없냐고. 내가 모르는 거. 아니, 없는데? 왜? 왜 그래? 됐어. 먼저 가볼게. 저는 그로부터 며칠 뒤 연차를 쓰고 전 남친 회사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 지금 자기 회사 로비에 와 있는데 잠깐 내려올 수 있어? 뭐라고? 갑자기 오면 어떡해. 나 바빠서 지금 못 내려가는데? 그래? 그럼 자기 부서가 몇 층이랬지? 줄 거 있어서 온 거니까 전해주고만 갈게. 아니, 그게 지금 내가 회의실이라 자리 없어서 그래. 그럼 다른 직원한테 부탁해서 자기 자리에 놔달라고 하지 뭐. 야, 안 돼! 왜? 그게 내가 사실 지금 잠깐 외근 나와 있는데 늦게나 들어갈 것 같아서 오늘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그거 누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 저는 이미 전 남편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아주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동안 속은 게 너무 분해 엉엉 울었어요. 저 속인 것도 화가 났지만 제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거 그리고 제 부모님을 속인 것까지 화가 나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부모님이 전 남친에게 더 마음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전 남친이 아들처럼 싹싹하게 구니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러니 결혼도 안 한 딸 남자친구한테 차까지 쓰라고 사주신 거였죠.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집도 해주고 싶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이런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요즘 동진이 많이 바쁘냐? 통집에 놀러를 안 오네. 전에는 자주 오더니 한번 오라고 해봐.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부모님도 믿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알아본 게 맞냐고 하시면서요. 그 여자가 일부러 결혼 못하게 방해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빠, 나도 처음에 그 생각했는데 다 사실이었어. 회사에 전화했더니 연구실에 이동진이라는 사원은 아예 없었다고. 엄마는 쓰러졌고 아빠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당장 동진이한테 전화 걸어. 엄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 시간만 자꾸 끌어서 어떡할 건데. 동진이 오늘 집으로 오라고 해. 내가 직접 들어야겠으니까. 경이가 다 확인해봤다는데 뭐하러 집에까지 오게 하나. 그냥 조용히 끝내. 더 말할 것도 없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전 여친하고도 금전관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 저도 그렇게 될까봐 고민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해준 차도 있었고 예물도 적지 않았죠. 너 다이아 반지 받은 거 그거 당장 돌려줘. 시계도 하나 받았지? 근데 그거 진짜긴 해? 진짜겠지. 보증서도 있는데. 동진이한테도 예물 돌려보내라고 해. 하지만 아빠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돌려달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끝내버리라고요. 진짜 아빠는 너무 화가 나셔서 얼굴 보면 가만 못 둘 것 같다며 오히려 제가 말려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 남친은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또 사원증 목에 걸고 정장으로 차려입고 나올 게 뻔했는데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저는 전 여친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어디로 가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이렇게 전화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전에 저한테 알려주셨던 거 확인해보니 정말 다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안 하기로 하셨어요? 아직 동진이는 몰라요.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동진이가 주로 일하는 동네가 어디예요? 저는 전 여친으로부터 전 남친이 배달하는 동네 이름을 듣고는 시간대에 맞춰 찾아갔습니다. 택배차가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전 남친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일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갔나 싶어서 그냥 가려는데 저 앞에서 전 남친이 보였습니다. 택배 박스를 카트에 싣고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길래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빈 카트를 들고 전 남친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동진! 제가 이름을 부르자 전 남친은 저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회사야? 너 연구원이라며?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게 중요하니? 네가 나 속인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있잖아.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사실은 내가 그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래서 쉬는 동안 잠깐 하는 거야. 그 회사는 왜 그만뒀는데? 그게 이직하려고. 전 남친은 어떻게든 이유를 말하려고 애썼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더는 들을 필요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너 착히 내놔. 그리고 예물도 다 돌려보내. 내가 사준 시계랑 금목걸이 다이아 반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들 귀하게 아주 잘 키우셨다면서 너희 엄마한테 고맙다고 해드린 진주 반지까지 싹 다 가지고 오라고. 경이야. 내가 미안해. 다 설명할게. 시간을 좀 줘. 다그치지만 말고. 너 내 배경 보고 만난 거야? 처음 소개받을 때 내 조건 보고 만난 거였냐고? 그러는 넌 내 조건 안 봤어? 너도 소개받기 전에 내 조건 들었을 거 아니야? 맞아. 나도 너 조건 봤어. 근데 내가 그때 들은 거라고는 네가 연구원이라는 거, 어느 회사 다니는지 그거 하나였어. 네가 어디 사는지 집안은 어떤지 모르고 나갔다고.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말한 조건은 다 사실이지만 네가 말한 조건은 다 가짜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말은 좀 들어보고. 됐고! 우리 끝이야. 파혼이라고! 그렇게 저는 전 남친의 진짜 직업까지 눈으로 확인한 뒤 파혼을 얘기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본 모습을 들켜놓고도 끝까지 거짓말하는 게 용서가 안 될 인간이더라고요. 거기다 자기 집안 빚도 갚아주고 했던 여자친구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남자라면 더는 만날 이유가 없었죠. 제가 파혼을 얘기하고 난 뒤 전 남친은 저에게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겠어요? 문자로 예물만 돌려보내라고 했고 차는 집 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그거 당연하다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도 할 말이 있으니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 근처로 찾아온 전 남친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고 결국 저도 나갔습니다.
뭐라고 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나갔는데 일 끝나고 바로 왔는지 택배회사 조끼를 입고 왔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처음에 너 만났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랬어. 사실대로 얘기하면 네가 나 안 만나줄 거 뻔했으니까. 너는 나만 속인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속인 거라고. 거기다 주선자까지 속인 건데 아무렇지 않았어? 잘못했다 정말. 택배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집 형편이 좀 어려운데 너네 집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나도 언젠가 너한테 다 고백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지금 택배 기사 한다고 화내는 거야? 그리고 너 그 차는 뭐였어? 집도 어렵다면서 수입차를 여러 대 바꿔 타고 나온 건 뭐였냐고!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수입차 수리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빌렸어. 손님 차였단 말이야? 내가 언제 너한테 좋은 차 타고 나오라고 했니? 그래도 내가 잘 산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너도 좋아했잖아. 그래, 좋았지. 그런데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비싼 차라고 문 열고 닫을 때마다 손도 못 대게 하고. 나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내 차 타는 게 편하다고 했잖아. 어차피 결혼은 안 할 거지만 이날 저에게 다 얘기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그대로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전 여친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더라고요. 나한테도 할 말 없어? 진짜 다 얘기한 거야. 내 직업, 우리 집 형편까지. 전 남친은 그렇게 돌아갔고 집에 와서 보니 제가 예물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너무 정신없이 말하다 보니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 못했는데 예물 말이야. 언제 돌려줄 거니? 너무 고가라 택배를 주고받긴 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나도 너한테 반지랑 시계랑 이것저것 해줬으니까 나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받은 건 알아서 처리하면 될 것 같다 이 말인데. 뭐? 난 네가 준 거 단 하나라도 집에 두는 거 싫어. 거기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훨씬 더 많은데 그걸 그냥 갖겠다 이 말이야? 그건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라 결혼을 약속했으니 서로 주고받은 거야. 파혼하면 돌려주는 게 맞는 거라고. 그래, 알았어. 그런데 내가 택배 일이 많아서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꼭 돌려줄게. 미안해. 제가 해준 게 훨씬 많아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었어요. 치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동안 저를 작정하고 속였으니 너무 분해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 끝내라 하셨으나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돈으로라도 가져오라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점점 되지 않았고 저는 전에 갔던 아파트 단지로 가서 택배 일을 하는 전 남친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가 되어서도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택배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퇴사요? 네,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볼 일 있으시면 핸드폰으로 해보세요. 혹시 핸드폰 말고 또 연락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야 저희도 모르죠. 이미 그만둔 직원인데. 확인해보니 택배회사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예물을 돌려준다던 사람이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일도 갑자기 그만둔 거면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구나 싶었네요. 최대한 좋게 끝내려고 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차량 도난 신고를 했죠. 아빠가 타고 다니라고 줬던 차는 아빠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차도 가져오지 않고 예물도 주지 않으니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한 카페 주차장에서 차량이 발견됐다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경희야, 얼른 옷 입어라. 차 찾았대. 정말? 어디서? 일단 가보자. 주소 적어놨어. 저와 아빠는 경찰이 알려준 주소로 가보았고 가보니 경찰이 차 앞에 서 있더라고요. 딱 보니 카페 주차장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전 남친이 바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 여친하고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경희야, 여긴 어떻게? 너 예물 준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내 연락 일부러 씹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단 나가자. 나가서 얘기하자. 어? 그러더니 전 남친은 저를 데리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물은 내가 곧 돌려준다고 했는데 왜 그래? 나 뒷조사까지 하고 다니냐? 뒷조사라니? 우리 아빠 차 도난 신고해서 찾은 건데? 도난 신고? 그 차 아빠 명이었던 거 몰랐어? 그리고 여자를 만나려면 나랑 깨끗하게 끝내고 만나야지. 뭐 하는 거야, 지저분하게. 저 여자는 그냥 아는 사이야. 오해하지 마.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그게 말이야.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오늘 차 한잔하자고 해서 만난 거야. 거짓말을 하도 하니까 너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 군대까지 기다렸고 너네 집 빚도 갚아줬다며. 그런데도 저 여자랑 그냥 아는 사이야? 전 남친은 제가 과거까지 다 알고 있는 걸 알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서 있었던 전 여친이 그 얘기를 듣고는 오빠, 깔끔하게 정리했다며. 나한테 또 거짓말한 거였어? 말 좀 해봐. 하영아, 너 먼저 집에 가 있어. 내가 다 정리할게. 어? 두 사람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하고 지금 당장 차키 내놓고 예물도 당장 내놔. 자, 여기 차키 받아. 그런데 예물은 내가 당장 줄 수가 없어. 집에 있니? 그럼 집으로 가자. 아니! 집에도 없어. 그냥 너도 내가 해준 거 갖고 그대로 끝내면 안 되겠어? 이거? 네가 나한테 프로포즈할 때 줬던 다이아 반지? 저는 그 반지를 케이스에서 꺼내 전 남친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바보 등신인 줄 알았어? 이거 가짜잖아. 보증서까지 위조했던데 내가 모를 줄 알았던 거야? 거기다 시계도 짝퉁이더라? 이거 너 다 가져. 내가 준 것도 빨리 돌려줘. 그게 없어. 팔았어. 팔다니? 예물을 팔았다고? 전 남친은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땡겨 썼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전 여친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믿었는데 자기를 또 속였다며 길 한복판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주차장에 있던 아빠와 경찰까지 오게 되었고 경찰을 본 전 남친은 놀라서는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신고까지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자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응? 우릴 감쪽같이 속인 것도 모자라서 이 상황에 여자까지 만나고 있어? 응?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든 예물은 다시 찾아서 돌려드릴 테니까 시간 좀 주세요. 네? 누가 자네 장인어른인가? 이미 기회는 충분히 준 것 같네. 저희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한바탕 소란 후에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전 남친은 끝까지 잘못 없다고 우기는데 알고 보니 이미 사기 전과도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찰서만은 안 가려고 애를 썼던 건데 얼마 뒤 전 남친 엄마와 여동생도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경희는 어떻게 우리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사기를 쳤으면 벌을 받아야죠. 사기? 무슨 사기? 거짓말도 사기예요. 저한테 직업 속이고 집안 속이고 거기다 전 여친하고 관계 유지했던 것도 속이고 이게 다 사기지 뭐예요? 하영이 쟤는 전부터 우리 아들 좋다고 따라다니던 애야. 그러니 쟤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고 직업 속인 거야.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면 얼마나 네가 좋았으면 그랬겠어. 안 그래? 저한테 준 예물도 다 가짜였던데 이것도 저 좋으니까 속인 거예요? 솔직히 예물 그거 내가 바란 거 아니잖아. 네가 나 좋다면서 준 거면서 이제 와서 달라는 게 말이나 되냐? 어? 뭐야? 이 자식이?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전 남친 멱살을 잡으셨는데 겨우 말리느라 힘들었습니다. 경찰들도 같이 말렸고요.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찮은데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인가 보더라고요. 전 남친은 처음에는 미안하다 사과했으나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고 본인은 다 사랑해서 그런 거라며 사랑이 죄는 아니라는 등신 같은 말만 해댔습니다. 전 남친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사기 전과도 있어서 가중처벌은 물론
보증서 위조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여친 역시 고소를 했는데 그동안 빌려준 돈까지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자 전 남친 엄마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 선처를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불쌍하지 않아? 전에도 실형으로 8개월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 이번에는 아마 더 길게 나올 텐데. 제발 합의 좀 해줘. 응? 합의 바라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아들이 정신 차리고 잘 살길 바라시면 더는 감싸지 마시라고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도 이 일에 가담한 거 아시죠? 뭐? 내가 뭐? 그날 상견례 할 때 화장실에서 신우랑 얘기한 거 다 들었어요. 다 알고도 모른 척.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든 못하게 해야지.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멈췄더라면 감옥에 갈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 혹시 제가 아닌 다른 피해자가 나왔을 수도 있었겠네요. 더는 합의해달라고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못 돌려받은 예물에 대해서는 전 남친 엄마가 돈으로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조금 부족하긴 했으나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돈 돌려줬으니 합의해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듯 빌더니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저한테 찾아와 몹쓸 말을 하곤 했는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는 저를 찾아오는 일도 전화하는 일도 없더라고요. 듣기로는 전 여친한테 갚아야 할 돈이 많아서 전 남친 엄마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돈을 빌려가며 조금씩 주고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받아내라고 했네요. 여러분은 결혼 상대자가 저렇게 모든 걸 속였다면 결혼이 가능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결혼한다고 해도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속인 거니 저는 더욱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동안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예전처럼 부모님과 웃으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만나기가 겁나는 건 아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결혼이라는 건 그 사람의 진실됨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이 뭐든 집안 형편이 어떻든 진심이 통했다면 그 조건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저는 당장 결혼 생각은 없어서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만나려면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